연예계의 많은 스타들은 자기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주민은 대표적인 사례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젊어 보이는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에서 호화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주미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재벌로 알려진 가정은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편의 변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큰 사고를 겪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미는 1972년에 태어나 올해로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큰 아들은 2002년생이고 둘째는 2007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미는 두 번의 출산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월의 흐름을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독특한 외모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녀는 아시아나 항공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단아한 미모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이용객들이 기내에서 박주미를 찾는 일화는 유명한데 이 때문에 진짜 승무원이라고 오인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박주미는 1992년에 MBC 공채 탤런트에 합격해 배우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94년에 MBC 오늘은 좋은 날의 코너 소나기에서 강호동의 여자친구 역으로 등장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전에는 항공사 모델로 활동하면서 이미 유명했지만 이후에는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MBC 드라마 허준내에서 고비 김씨 역을 맡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는 것처럼 93년부터는 아시아나 항공 전속 모델로 무려 7년간 활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현재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장원은 당시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었는데 중견기업 광성하이텍의 이종택 대표의 외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원과 박주미는 세간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소개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 만나 사랑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장원은 방송을 보면서 각각 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는데 소나기에서 강호동의 여자친구, 아시아나 전속 모델, 그리고 허준내에서 공비 김씨 역을 맡았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셋은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안희정원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만남이 실패하다가 2000년 11월에야 소개팅이 성사되었습니다. 박주미에게 진심 어린 이장원은 촬영장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리본으로 꽃을 묶어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데이트 중에는 박주미가 춤을 춰보라고 하면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춤을 춘 정도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장원의 모습에 박주미 역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 둘은 2001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주미는 결혼과 함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 출연하게 되면서 예정되었던 50회가 160회로 연장되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조차 쫓기듯이 다녀오고 대본 연습에 몰두하면서 남편과의 식사나 데이트를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어려우며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박주미는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여인천하 종방과 함께 연예계에서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입학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남편의 용기로 인해 늦게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나도 남편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려 노력해요 라며 항상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박주미는 이처럼 좋은 남편과 함께 여러 이유로 부러움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주미가 결혼해서 성공한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당시 재벌가에 시집갔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박주미는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시댁이 재벌가는 아니지만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요 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미의 결혼 당시 아버지는 광성하이텍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광성하이텍은 피혁 가공업체로서 매출 700조 원대를 기록한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박주미가 광성하이텍 회장으로부터 140억 원에 가까운 대저택을 증여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저택은 가회동에 위치하며 총 143평 규모로 박주미의 신혼집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성하이텍은 2015년 파산을 선언하며 큰 이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이정원은 파산 직전에 제조업체 유니텍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영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니텍은 현대차 그랜저와 스팅어 등의 가죽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며 손자 회사인 유니 골프 앤리조트를 통해 골프장 운영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광성하이텍은 파산했지만 박주미의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박주미의 시부모님 또한 좋은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밥을 짓지 않고 늦잠 자는 며느리에게 잔소리 없이 사랑만 듬뿍 주는 모습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의 견고한 배경과 복고 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배우로서의 박주미에게도 물론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남편의 마음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남편의 부드러움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니 금방 끝났어요 소가쭈 하지만 남편의 까칠한 매력이 오히려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따뜻한 남편이 여전히 좋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연애 때만큼의 열정은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건은 박주미가 10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한 후 일어났습니다. 배우로서 대표작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던 박주미는 연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0년 파괴된 산악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런데 복구한 지 얼마 안 된 2012년 10월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가 출연하던 드라마 대왕의 꿈은 2주 동안 결방되고 박주미 대신 홍은희가 대체되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박주미는 차 안에서 25톤 트럭과 부딪혔으며 만약 그 트럭이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뒷차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차에는 짐이 없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박주미는 안전띠가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서 정신을 잃었으며 차 안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팬들의 성원을 받고 있던 매니저가 차가 폭발한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나가야 해요 라고 외치며 초인적인 힘으로 차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식도가 찢어져서 얼굴까지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식도가 찢어지면 피를 삼킬 수 있어 감염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피를 삼키지 않았고 얼굴에 다친 부분도 흉터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었던 덕분에 간파열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자신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박주미는 자신보다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며 무서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차가 폭발할 정도로 큰 사고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아들과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결혼 후에도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부모님과의 동거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부모님은 박주미에게 시집살이는 커녕 사랑만 가득 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박주미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잘 살아가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방송에서도 항상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길 바라며 박주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에서도 박주미는 대표적인 사례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처럼 젊어 보이는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에서 호화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주미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재벌로 알려진 가정은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편의 변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큰 사고를 겪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미는 1972년에 태어나 올해로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큰 아들은 2002년생이고 둘째는 2007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미는 두 번의 출산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월의 흐름을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독특한 외모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녀는 아시아나 항공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단아한 미모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 이용객들이 기내에서 박주미를 찾는 일화는 유명한데 이 때문에 진짜 승무원이라고 오인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박주미는 1992년에 MBC 공채 탤런트에 합격해 배우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94년에 MBC 오늘은 좋은 날의 코너 소나기에서 강호동의 여자친구 역으로 등장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전에는 항공사 모델로 활동하면서 이미 유명했지만 이후에는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MBC 드라마 허준내에서 고비 김씨 역을 맡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는 것처럼 93년부터는 아시아나 항공 전속 모델로 무려 7년간 활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현재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장원은 당시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었는데 중견기업 광성하이텍의 이종택 대표의 외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원과 박주민은 세간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소개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 만나 사랑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장원은 방송을 보면서 각각 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는데 소나기에서 강호동의 여자친구, 아시아나 전속 모델, 그리고 허준내에서 공비 김씨 역을 맡았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셋은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안희정원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만남이 실패하다가 2000년 11월에야 소개팅이 성사되었습니다. 박주미에게 진심 어린 이장원은 촬영장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리본으로 꽃을 묶어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데이트 중에는 박주미가 춤을 춰보라고 하면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춤을 춘 정도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장원의 모습에 박주미 역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 둘은 2001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주미는 결혼과 함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 출연하게 되면서 예정되었던 50회가 160회로 연장되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조차 쫓기듯이 다녀오고 대본 연습에 몰두하면서 남편과의 식사나 데이트를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어려우며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박주미는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여인천하 종방과 함께 연예계에서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입학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남편의 용기로 인해 늦게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나도 남편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려 노력해요. 라며 항상 자신의 뜻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박주미는 이처럼 좋은 남편과 함께 여러 이유로 부러움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주미가 결혼해서 성공한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당시 재벌가에 시집갔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박주미는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시댁이 재벌가는 아니지만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요 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미의 결혼 당시 아버지는 광성하이텍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광성하이텍은 피혁 가공업체로서 매출 700조 원대를 기록한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박주미가 광성하이텍 회장으로부터 140억 원에 가까운 대저택을 증여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저택은 가회동에 위치하며 총 143평 규모로 박주미의 신혼집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성하이텍은 2015년 파산을 선언하며 큰 이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이정원은 파산 직전에 제조업체 유니텍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영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니텍은 현대차 그랜저와 스팅어 등의 가죽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며 손자 회사인 유니 골프 앤리조트를 통해 골프장 운영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광성하이텍은 파산했지만 박주미의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박주미의 시부모님 또한 좋은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밥을 짓지 않고 늦잠 자는 며느리에게 잔소리 없이 사랑만 듬뿍 주는 모습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의 견고한 배경과 복고 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배우로서의 박주미에게도 물론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남편의 마음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남편의 부드러움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니 금방 끝났어요 속았죠. 하지만 남편의 까칠한 매력이 오히려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따뜻한 남편이 여전히 좋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연애 때만큼의 열정은 없다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건은 박주미가 10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한 후 일어났습니다. 배우로서 대표작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던 박주미는 연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0년 파괴된 산악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런데 복구한 지 얼마 안 된 2012년 10월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가 출연하던 드라마 대왕의 꿈은 2주 동안 결방되고 박주미 대신 홍은희가 대체되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박주미는 차 안에서 25톤 트럭과 부딪혔으며 만약 그 트럭이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뒷차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차에는 짐이 없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박주미는 안전띠가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서 정신을 잃었으며 차 안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팬들의 성원을 받고 있던 매니저가 차가 폭발한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나가야 해요 라고 외치며 초인적인 힘으로 차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식도가 찢어져서 얼굴까지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식도가 찢어지면 피를 삼킬 수 있어 감염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피를 삼키지 않았고 얼굴에 다친 부분도 흉터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었던 덕분에 간파열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자신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박주민은 자신보다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며 무서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차가 폭발할 정도로 큰 사고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아들과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결혼 후에도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부모님과의 동거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부모님은 박주미에게 시집살이는 커녕 사랑만 가득 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박주미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잘 살아가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방송에서도 항상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길 바라며 박주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배우 박주미가 20년 동안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방송이 많은 화제를 모으면서 그녀의 남편 이장원 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SBS 니우스의 스페셜 MC로 참여한 박주미는 20년째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20년째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박주미의 남편 이장원 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이장원 씨가 재벌 2세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주미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남편이 재벌 2세는 아니지만 시집은 잘 갔다고 언급하며 시댁의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미는 2001년 6개월간의 열애 끝에 광성하이텍 이종택 회장의 아들 이장원 씨와 결혼하여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이종택 회장은 연매출 700조 원을 기록한 광성하이텍의 수장이었습니다. 현재 박주미의 남편 이장원 씨는 피혁 제조업체 유니캠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성하이텍이 2015년 파산한 후 이장원 씨는 유니캠의 최대 주주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의 리더십하에 회사는 안정을 되찾고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2016년 말에는 현대차의 그랜저 IG 모델의 가죽 시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주미는 TV조선의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3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남편과 관련된 발언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현실에서는 두세 번은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답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그 정도 재력이면 나라도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 그 집안이면 재벌이 맞는 듯. 연기 활동을 취미로 하시는 것 같. 며 박주미 시댁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주미는 2001년에 동갑내기 사업가 이장원 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KBS 연중 라이브에서는 박주미를 부자와 결혼한 스타 4위로 선정하며 결혼 당시 이장원 씨가 연 매출 700조 원을 기록하는 피혁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재벌 2세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주미는 결혼 후 시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약 140억 원대의 저택을 증여받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지난해 연매출 약 1,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미가 남편 이장원 씨와의 인연은 소개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박주미는 남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여 인맥을 총동원해 소개팅을 주선했며 촬영장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거나 자양강장제를 가져오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해 저의 마음을 열게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박주미는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다음 해에 첫 아이를 맞이하고 일정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일보다 아이가 훨씬 더 소중했고 성격상 두 가지를 동시에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을 쉬는 동안 동료들은 결혼 대신 일에 성공했지만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주민은 자신의 SNS 채널에 일상 사진을 게재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박주민은 화이트 컬러의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청순하고 발랄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1972년생인 그녀가 올해 51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청량하고 캐주얼한 매력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누리꾼들은 언니 시대 역행 미모 대박, 시간이 언니한테만 멈춰있나봐요. 소녀 하시네요. 공주님 그 자체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동안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1994년에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에 입학한 박주민은 그의 MBC 오늘은 좋은 날의 코너 소나기에서 강호동의 여자친구 역할로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계기는 1993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주민은 뛰어난 미모와 강력한 존재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초기 모델들의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박주민은 아시아나 항공의 역대 모델 중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실상 아시아나 항공 전속 모델의 원조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심지어 비행기에서 박주민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델 활동 외에도 그녀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여러 장을 제공받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주 사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큰 인지도와 인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슈퍼스타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에서 공빈 김씨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은 박주민은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 출연 이후 결혼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잠정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그녀는 2002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박주민은 2010년 영화 파괴된 사나이를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는데요. 그녀는 2012년 KBS 대하 드라마 대왕의 꿈에서 선덕여왕 역으로 캐스팅되어 높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소로 이동 중 덤프트럭과의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복은 했지만 박주미의 대체 배우로 홍은희가 선덕여왕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팬들과 제작진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동안 드라마 출연이 없다가 박주민은 2016년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정난정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과거 여인천하에서 강수연이 맡았던 배역으로 강수연과의 비교로 인해 일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주미의 연기 스타일이 절제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녀의 선한 인상과 목소리가 주로 긍정적인 캐릭터에 더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중화에서의 정난정 캐릭터를 통해 박주민은 그간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측면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빛과 입술의 미묘한 움직임을 포함한 빠른 페이스의 표정 연기로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박주미가 자신의 연기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선한 이미지만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는 배우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으나 박주민은 옥중화를 통해 새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연기 경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박주미의 인상과 목소리가 정난정 캐릭터와 각본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스캐스팅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박주미가 과거 대왕의 꿈에서 선덕여왕 역을 맡거나 덕혜옹주에서 귀인 양씨 역을 맡았을 때는 이러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외모와 목소리가 해당 캐릭터들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연기 결과물의 질은 공연에서의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옥중화에서 정난정과 윤원영 캐릭터의 상호작용이 다소 동떨어져 보이고 정준호의 연기 스타일이 현대극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박주미의 보다 절제된 연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박주미는 임성한 작가의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연기력에 대한 이전 논란을 잠재우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박주미는 그야말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반응을 얻었으며 그녀의 연기는 더욱 깊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1에서는 박주미의 연기가 다소 불안정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즌 2로 넘어가면서 드라마의 전개가 폭발적으로 펼쳐지며 그녀의 연기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박주미가 자신의 역할에 보다 깊이 몰입하고 캐릭터의 감정과 상황에 더 섬세하게 반응하며 연기력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박주미의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녀가 여전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연기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게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